복소수 해석학 마지막 영상, 그러니까 후반부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7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8번 문제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기말에서도 자주 나왔던 정말 한 4, 5년 동안 기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 중요도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Z는 2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Z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Z를 여기서 복소수기 때문에 Z를 X 플러스 IY라고 잤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Z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의에서 뭐라 했냐면 2분의 2의 IZ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Z 쓴 이렇게 되고요. 얘는 2분의 Z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X 플러스 IY 대입해서 2의 I 승에 X 더하기 I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의 X 플러스 IY 승에다가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2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2를 곱해요. 그럼 일단 우변은 4가 될 거고, 좌변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좌변의 경우 얘부터 먼저 보면 2의 IX승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럼 2의 마이너스 Y승을 묶어낼 수가 있고, 거기에 2의 IX승을 곱한 거니까, 그럼 얘는 오일러 포뮬라에서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오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분배법칙하면 2의 마이너스 IX승 곱하기 2의 플러스 Y가 되죠. 그러면은 더하기 2의 Y승으로 할 수가 있고, 얘를 어떻게 묶어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2의 I승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랑 같죠. 우함수니까. 그 다음에 I 사인 마이너스 X인데 사인은 기함수라서 마이너스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X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정리하게 되면 코사인은 코사인끼리 사인은 사인끼리 묶으면 2의 마이너스 Y승 더하기 2의 Y승 이렇게 묶여서 코사인 X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I의 전체 가로에 2의 마이너스 Y 빼기 2의 Y승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거기에 사인 X 이렇게 돼서 얘가 4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확하게 나눠진 거죠. 근데 얘네들이 더한 게 4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허수부는 0이어야 되고 실수부가 4여야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Y승 더하기 2의 Y에 코사인 X 곱한 게 4여야 되고, 1번식이라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2의 마이너스 Y 빼기 2의 Y승에 사인 X가 0이어야 되는 거죠. 얘를 2번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두 식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뭐부터 먼저 보고 싶냐면, 2번 식을 좀 더,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게 1번, 2번 식 중에 1번 식이 뭔가 좀 더, 아니지, 2번 식이 먼저, 2번 식이 좀 더 정보를 빼내기가 좋죠. 지금 왜냐하면 두 개를 곱한 게 0이라는 게 결국 의미하는 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식을 좀 살펴볼게요. 정보를 빼낼 수 있는 게. 그래서 2번 식에서 보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두 개 곱한 게 0이니까. Consider two cases.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sin x가 0인 경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sin x가 0이라는 건 결국 x가 n파이 꼴이 된다라는 거죠. 애초에 sin 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가 0이 된다라는 거. 0파이, 2파이, 3파이 혹은 0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니까 n은 정수고요. 여기서 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꼴이 될 건데, 여기서도 n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 달리겠죠. 그래서 먼저 이 sin x가 0인 케이스 안에서 또 경우가 두 가지가 나뉘죠. 그래서 n이 먼저 홀수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먼저 n이 홀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즉 x가 뭐 파이, 3파이, 5파이입니다. 그거를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n파이 중에서도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n파이가 n이 홀수면 이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파이, 3파이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2의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y 더하기 4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x는 n파이꼴, 아까 말했듯이 n은 정수,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n이 홀수인 경우를 보는 거니까 두 식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얘는 이 제가 지금 방금 밑줄 그은 이 식은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죠. 첫 번째 식이, 요 식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순이 나오니까 n은 짝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즉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n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의 코사인 n파이 값은 1이 되죠. 그러니까 즉 코사인 n파이 값이 n이 짝수면 그 값이 1이 되니까 이걸 3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y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 빼기 4는 0이 되겠죠. 왜?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이걸 넘겨주면 그냥 빼기 4가 되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이제 n파이꼴, 이 중에서도 짝수인 경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요. 이 식을 이제 3번식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식을 가지고 y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3번식에다가 뭐를 곱하면 될까요? 뭐를 곱하면 딱 풀릴 것 같죠? 뭐를 곱하면 되냐면 2의 y승을 곱하면, 0이 아니니까 0보다 크니까 곱할 수 있겠죠. 3번식에다가 2의 y승을 양면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2의 y의 제곱 마이너스 4의 2의 y승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떤 하나에 대해서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t라고 생각한다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2의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생각하면 그 말은 결론적으로 근의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2의 y승은, 얘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면 2의 y승은 2 뿔마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의 공식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말은 따라서 y라는 건 어떻게 돼요? ln 2 뿔마 루트 3이 되죠. 근데 얘를 조금만 더 깔끔하게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여기 안에, 그러니까 ln 안에 이렇게 부호가 두 개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만 만들고 하나로 통일하고 싶습니다, 부호를. 그러면 얘는 사실 뭐랑 같냐면 뿔마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ln의 2 플러스 루트 3에 대해서는 뿔마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2 플러스 루트 3일 때는 바로 나오니까 뭐 자명한데, 마이너스일 때 그럼 어떻게 바꾸냐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ln 2 마이너스 루트 3을 생각하면 얘는 사실 뭐랑 같아요? 얘가 분모가 1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ln의 식변형을 해서 4 빼기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ln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분자고, 분모는 합차 공식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죠. 즉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의 곱으로도 이거를 역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ln의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ln의 2 플러스 루트 3의 마이너스 1승의 ln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ln 2 플러스 루트 3 이거랑 같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따라서 결론적으로 ln 2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ln 2 플러스 루트 3 이거와 그냥 플러스 ln 2 플러스 루트 3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편의상, 편의를 위해서 그냥 ln 2 플러스 루트 3 여기 안에 있는 부호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해준 거고요. y 값은 이제 구했습니다. 그럼 남은 건 x 값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x 값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n파이 꼴인데 그 중에서 짝수인 케이스니까 2k 파이 꼴이 x가 되겠죠. 이미 x도 사실상 이미 구한 겁니다. 그럼 이걸 조합해서 z를 구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z라는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 플러스 iy인데 x는 아까 뭐였습니까? 짝수였으니까 n파이 꼴 중에서 짝수였으니까 2k 파이 꼴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y는 뭐였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i에다가 y로 곱하는 거니까 ln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서 k는 정수.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z값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sin x가 0일 케이스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0일 때 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즉 2의 마이너스 y승 빼기 2의 y승이 0인 케이스도 반드시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sin x가 0인 케이스에 대해서 z값이 바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경우를 안 써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얘가 0일 때도 써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 곱했을 때 0이라는 건 둘 중 하나 0이라는 거니까 두 개 케이스를 다 봐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0일 때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면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에 사실 모순 나오면 그냥 답이 이게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해봅시다. 2의 마이너스 y 빼기 2의 y가 0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말은 뭐예요? 2의 마이너스 y랑 2의 y랑 같다는 거죠. 그럼 y가 뭐일 때밖에 없어요? y가 0일 때밖에 없죠. 그래야 1 되니까 같아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같아지는 순간은 0일 때밖에 없는 거죠. y가 얘네들이 같으려면, 즉 빼서 0이 되려면. 그 얘기는 따라서 y값이 0이 되니까, 즉 이 식에서 y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y값에 0을 집어넣어주면 2 코사인 x는 4가 되는 거죠. 위의 식도 만족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2 코사인 x는 4가 되고 y는 0이 되는 거죠.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얘랑 같은 말은 코사인 x가 2고 그 다음에 y값이 0이라는 거죠. 근데 코사인 x가 2일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죠. 왜요? 코사인 x는 아무리 커져봐야 1을 넘을 수 없잖아요. 1에서 바운디드 되니까 모순이 나죠. 아,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얘가 0일 때는 z값을 구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1번과 2번의 케이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써줘야 돼요? z라는 건 답이 뭐예요? 그러니까 2k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i의 ln 2 플러스 루트 3이 그래서 k는 정수인 이런 애가 최종적으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z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게 된 것이죠. 그래서 8번 문제 해설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이 문제도 사실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 1학기 때, 그러니까 지난 학기 때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맥시멈 모듈러스 혹은 미니멈도 되긴 하는데 맥시멈 모듈러스 티어리엄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최대 혹은 최소 절대값 정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얘는 뭐냐면 만약에 f라는 애가 난 콘스탄트한 어널러틱한 펑션인데 어디에서냐면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오픈이고 커넥티드인 애에서 이러한 영역 D에서, 그러니까 도메인 D에서 상수 함수가 아니면서 어널러틱한 함수일 때, 그랬을 때 fz의 모듈러스는 얘는 최대값을 갖지가 않아요. 혹은 최소값을 갖지가 않아요. 어디서? D 안에서. 그러니까 즉 영역 D의 내부에서, 애초에 이 도메인 D 자체가 오픈이면서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포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영역 D는 내부만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영역이 D가 되는 거죠. 여기서 FZ의 모듈러스가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부에서 얘 만약에 경계를 라운드 D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를 라운드 D라고 한다면 이 라운드 D에서만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리 자체 스테이트만 봤을 때는 영역 D가 바운더리를 포함하지 않는 이러한 내부만 색칠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을 FZ의 모듈러스가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는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증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를 다시 좀 간단하게 써보면 이 정리는 f가 지금 영역 D에서, 도메인 D에서 상수함수가 아니면서 어널러틱한 함수일 때 fz의 모듈러스가 최대값 내지 최소값을 영역 D에서 가지지 않는다는 거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z0를
같지 않는 건데 이 Z0가 만약에 이제 D의 영역 D의 원소라면 FZ의 모듈러스와 FZ0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모듈러스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즉 모든 D의 영역 Z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Z0가 그러니까 Z0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역 D에. 그런 말은 사실 이게 여기 있다는 말과 사실 같은 말인데, 그거는 제가 이거는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대 최소 절대값 정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혹은 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FZ의 모듈러스와 FZ0의 모듈러스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애초에 복소수는 오더드 필드, 즉 순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소수의 크기의 정의 자체가 a 플러스 그러니까 x 플러스 iy의 모듈러스 자체가 절대값 정의 자체가 좀 다르죠. 실수하고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루트를 씌운 걸로 정의가 되죠. 복소수의 크기는. 그래서 이 복소수의 크기를 해줘야지 그때 비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 크기는 실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걔네들끼리는 비교가 가능한데 그때 이런 조건, 즉 얘 부등식을 만족하거나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Z0가 D 영역에 없다라는 것이 최대 최소 절대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 대하여서는 맥시멈이겠죠. 얘는 미니멈이 될 것이고요. 네, 이게 최대 절대값 정리입니다. 얘를 조금만 더 깊게 한 번 더 알아보죠.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건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즉 FZ의 모듈러스는 D의 내부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테리어에서, 내부에서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최대값 내지는 최소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리가. 외우세요.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지지 않는다는 거고 증명은 안 할 겁니다. 너무 길어요. 어차피 나오지도 않을 거고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서 이 정리가 됐다라고 치면 이 정리를 가지고서 다른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정리는 F라는 애가 어널러틱해요. 어디서 어널리틱 하냐면 바운디드한 도메인에서, 도메인 D에서, 그러니까 갇혀있는 도메인 D에서 어널리틱하다 가정이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F가 컨티뉴어스한데 어디서 컨티뉴어스 하냐면 D바, 여기서 D바는 뭐로 정리가 되냐면 closed and bounded로 정의가 됩니다. closed and bounded한 도메인 D를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D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 D바에서 closed and bounded 도메인 D에서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결국 리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즌이 더 큰 범위고 그 안에 도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메인에다가 바운더리가 뭐 없거나 아니면 바운더리가 살짝 들어있거나 바운더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걸 리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로즈드 하면서 바운디드 도메인이라는 건 결국 이 말은 라운드 D까지 다 포함한다는 겁니까? D의 경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 말은 리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리즌 D와 같은 말이 되고, 그거 우리가 D 바라 쓰고요. 얘는 라운드 D가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컴팩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Rn상에서는 컴팩이다. 그러니까 클로즈드하고 바운디드한 영역이니까 결국 그거는 컴팩트한 영역이다. Rn상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복소수가 R2랑 동형이니까 이 R2상에서는 컴팩트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도메인이. 그래서 컴팩트한 도메인 D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건 항상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 값을 가져야 되죠. F가. F의 Z의 모듈러스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F, Z의 모듈러스는 이제 실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실수 함수가, 실함수가 컴팩트한 영역에서 컨티뉴어스 하다 했으니까 그 말은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컨티뉴어스 하다는 게 전제가 있었으니까 그 말은 컨티뉴어스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하나인 우리가 맥시멈, 맥시멈 미니멈 띠어리, 그러니까 맥스민 띠어리,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얘가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영역 D의 내부에서는 안 가지니까 그건 경계에서밖에 가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주는 거죠.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리즌 D에서 이 바운더리가 존재하는 이러한 영역에서 F라는 복수함수가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런 컴팩트한 도메인에서 R2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 두 가지 가정을 만족하면
fz의 모듈러스가 이 모듈러스가 얘 자체는 실수가 되죠. 실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z의 모듈러스는 최대값, 최소값을 항상 가지죠. 애초에 얘는 이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실함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변수 함수가 되니까 컴팩트한 영역에서 컨티뉴하다 했으므로 얘는 컨티뉴어스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하나인 최대 최소 정리해서 이 함수는 항상 최대 최소를 가져야 되고 근데 내부에서는 안 가지니까 경계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contains 맥시멈하고 미니멈한 어디에서? 바운더리에서 D 즉 D의 바운더리에서 최대 최소를 가져야 되는 거죠. FZ의 모듈러스가 내부에서 안 가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엄밀하게는 사실 클로즈드 바운디드라고 해서 항상 컴팩트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X라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X라는 게 매트릭 그러니까 얘가 거리 공간이어야지 그러니까 X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매트릭이 정의가 되어 있는 공간이어야지 클로즈된 바운디드면 컴팩인 것과 동치가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 복소수는 어쨌든 거리를 잘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복소 함수나 얘를 모듈러스 씌워준 거나 잘 거리가 유클리드 거리가 잘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팩트가 클로즈된 바운드가 동치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리 매트릭 저블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FZ의 모듈러스는 결론적으로 내부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지 않는 것이 최대 절대값 혹은 최소 절대값 정리였기 때문에 그거의 따름 정리로서 F가 바운디드한 도메인에서 어널러틱하고 F가 클로즈된 바운디드한 도메인 즉 컴팩트한 도메인에서 컨티뉴어스한 복소 함수라면 FZ의 모듈러스 즉 이거는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그 실함수는 결론적으로 D의 경계에서 내부에서 못 가지니까 경계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라는 것이 최대 절대값 정리의 따름 정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얘를 이제 한글로 써면 FZ의 모듈러스가 얘는 영역 D의 경계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 거죠.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제 영어로 좀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적당한 Z0가 라운드 D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라운드 D에 있어서 Z0가 어떤 조건이냐면 FZ의 절대값하고 FZ0의 절대값 이 두 개의 모듈러스가 일단 FZ의 절대값이 FZ0보다 적거나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건 이제 최대값이라는 거죠. 혹은 최소값인 경우에는 이런 부등식으로 바뀔 거고 이렇게 바뀔 거고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모든 D 바 위에 있는 Z에 대해서 즉 여기서 Z0는 인테리어 D에 있지 않는 이런 원소에서 즉 라운드 D에 있는 원소의 Z0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Z0가 경계점에 있다. D의 경계에서 최대값 내진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대 최소 절대값 정리의 따름 정리로부터 얘로부터 이제 이 바운디드한 클로즈드하고 바운디드한 도메인에서 즉 경계가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컴팩트한 영역에서는 이 FZ의 절대값이 이 경계에서 최대 최소 갖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알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9번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증명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자, 증명은 let GZ라는 것을 자, 잘 보세요. 문제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증명하거나 증명하지 않는 건데 뭐냐면 FZ가 U 플러스 IV의 형태로 나와 있다면 이게 지금 컨스탄트가 아닌 어널러틱 펑션이라 나와 있습니다. 도메인 D에서 그러니까 오픈이고 커넥티드한 그러한 영역 D에서 어널러틱하고 상수가 아닌 U 플러스 IV의 꼴로 나타내진 복수함수 FZ가 있을 때 거기에서 실수부 즉 UXY 요 실수부가 절대 D에서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반례를 제시하는 건데 이건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디스프루브가 아니라 이 팩트는 실제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즉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그래서 얘는 이 명제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프루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실수부가 더 D에서 최대값을 안 가지는지 자 GZ를 뭐라 두면 되냐면 E의 FZ라고 두면 사실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GZ를 E의 FZ승으로 두면 그러면
G는 일단 절대 컨스탄트는 아니죠. 난 컨스탄트 하면서 상수함수가 아니면서 또 E의 Z승은 항상 entire function이죠. 어떤 복소수 전체에서, 복수표면 전체에서 어널러틱, 즉 미분 가능하니까 entire function이기 때문에 난 컨스탄트 하면서 적당한 영역 D에 대해서 도메인 D에서 어널리틱 하겠죠. 당연히 저 EZ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G, Z의 절대값은 얘는 E의 UXY승이 되죠. 즉 E의 실수부승만 남죠. 이게 왜 그래요? GZ의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E의 FZ의 절대값이고 얘는 뭐랑 같아요? E의 U 플러스 IV의 절대값이랑 같고 얘는 E의 U 곱하기 E의 IV승의 절대값이랑 똑같고 얘는 E의 U승은 어차피 실수니까 얘는 어차피 0보다 크므로 E의 U승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는 E의 IV승의 절대값인데 얘는 오일러 포뮬라에서 코사인 V 더하기 I 사인 V가 되는데 얘의 모듈러스니까 이거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의 루트 씌운 거니까 1의 루트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1이 되므로 2의 유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G의 Z의 모듈러스는 2의 U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리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UXY는 UXY, 즉 이 실수분은 절대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 거죠. D에서 영역 D에서 이 내부에서는 절대 갖지 않는 거죠. 따라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의 UXY승이 GZ의 모듈러스이기 때문에 이 GZ의 모듈러스는 영역 D에서 최대값을 가지면 안 되죠.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리엄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 UXY도 당연히 최대값을 가지면 안 된다 하면서 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 네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지금 뭐냐면 복소수라는 집합 자체가 오더드 셋이냐 오더드 셋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되게 어렵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오더드 셋, 뭐 순서 집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가 증명해달라는 건 사실 오더드 필드, 즉 순서체가 아니다. 복소수가 순서체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루브냐 디스프루브냐라고 한다면 복소수라는 집합은 순서 집합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얘는 프루브가 아니라 디스프루브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디스프루브인 이유를 한번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오더드 필드라는 개념, 즉 순서 집합, 즉 순서체가 아니라는 개념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론에서 했던 거랑 좀 유사하게 해볼게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리콜을 좀 해보면 오더드 셋, 그러니까 순서 집합, 그러니까 순서 관계가 있는 집합, 뭐 K라고 하겠습니다. 오더드 셋 순서 집합 K.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오더드 필드를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복소수는 특히. 그러니까 이 복소수가 오더드 필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오더드 셋 혹은 뭐 오더드 필드, 엄밀하게 말하면 이 문제에서는 오더드 필드, 즉 순서체 K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집합론의 언어를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 개의 A, B라는 양수에 대해서 얘는 이제 K를 뽑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K라는 이 오더드 셋에서 두 양수를 뽑았을 때, 임의로 두 양수를 뽑았을 때 그 양수를 더해도 양수고 곱해도 양수죠. 곱해도 양수여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두 번째 조건은 K라는 이 오더드 셋이 양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거를 파지티브의 약자를 따서 P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P라는 집합과 0이라는 애와 그리고 음수들의 집합, 그러니까 음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덧셈의 여건을 다 모아놓은 거, 그거를 음수들의 집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P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 세 개를 유니온했을 때 K가 나온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음수들의 집합은, 여기서의 음수는 덧셈의 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그걸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양수들의 집합, 그러니까 P와 0이라는 집합 하나와 마이너스 P, 음수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의
교집합은 절대 겹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집합은 무조건 공집합이 나오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ordered field, 즉 순서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을 우리가 순서 집합 혹은 순서체 혹은 순서 집합 K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세 가지 조건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으면 이런 거죠. 즉 임의의 순서 집합 K에 있는 K의 원소, 그러니까 임의의 순서 집합 K의 원소 K에 대해서 K가 0보다 크거나 K가 0보다 작거나 혹은 K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를 임의로 뽑았을 때 그게 양수거나 음수거나 0, 이 셋 중에는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즉 다시 말하면 순서가 주어진 집합으로서 크기 비교가 가능한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오더드 셋 중에서도 토탈리 오더드 셋이 정확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토탈리 오더드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순서를 정의할 때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죠. 그러니까 이 순서라는 그 관계 자체의 정의는 어땠냐면 추이성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이면 x랑 y랑 같은 소위 반대칭성이라고 부르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x가 y보다 작거나 같고 y가 z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z보다 작거나 같은 저 추이적인 성질 그리고 반대칭적인 성질 이 세 개의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는 partially ordered set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러니까 부분 순서 집합이라 부르고 토탈리 오더는 이제 얘 또는 얘를 반드시 만족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요 반대칭성에서 조금 더 발전된 거, 좀 더 강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를 만족하는 이런 관계를 토탈리 오더드 셋이라 부르고요. 여기에서 더 강화된 개념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중에서 또 순서체는 또 뭐냐면 다음과 같이 제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순서체가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제가 오더드 셋인데 왜 자꾸 필드를 자꾸 얘기하냐면 복소수는 필드가 되죠. 왜냐하면 사칙연산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칙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복소수는 필드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더드 셋은 아니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오더드 필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오더드 필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오더드 필드의 정의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더드 필드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으면 오더드 셋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집합론 얘기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증명을 이제 실제로 시작해 볼게요. 자, 증명을 해보면 자, 증명은 어떻게 되냐면 가정하기를 복소수가 오더드 셋이다. 그러니까 오더드 필드다. 그러니까 순서 집합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순서 집합이기 때문에 어떤 i라는 걸 뽑았어요. i도 복소수의 원소죠. 그러니까 이미 원소를 하나 뽑았는데 그걸 i라 했을 때 i가 0보다 크거나 i가 0이거나 혹은 i가 0보다 작거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i가 0보다 크거나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죠. 오더드 셋이라고 했으니까 원소 i를 하나 뽑았을 때 복소수의 원소를 뽑았을 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오더드 셋이니까 즉 오더드 필드라는 소리고 오더드 필드니까 최순 1, 2, 3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는 최순 1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곱하기도 양수여야 되죠. 최순 1을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오더드 셋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원소를 하나 뽑았으니까 그거의 제곱 즉 i의 제곱 즉 i 곱하기 i도 양수여야 되겠죠. 즉 i 제곱도 양수여야 합니다. 순서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순서체라고 가정했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i 제곱이랑 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i가 0보다 커야 되니까 i 제곱도 0보다 커야 된다 하나 i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도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i도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도 0보다 크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오더드 셋이라면.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i가 0이라면 i 제곱도 0이어야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순서 최순 1에 대한 조건이죠. 근데 그걸 만족하지 않는 이는 뭐예요? i제곱 뭡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0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i제곱이 0도 안 되고 마이너스 i의 제곱이 0보다 크지도 않고 0보다 마이너스 i의 제곱도 0보다 크지도 않고 i제곱도 0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 나는 거죠. 모순이. 뭐라 가정했을 때? 오더드 셋이라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나는 거죠. 따라서 thus 복소수는 오더드 셋이 아니더라 라고 결론을 금방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4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번 풀이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1번으로 가보죠. 11번은 지금 뭐냐면 W1부터, 그러니까 오메가1부터 오메가2, 오메가 n까지를 모두 nth roots of unity, 즉 단위원의 근이라고 할 때, 이걸 단위원의 근이라고 하죠. 단위원의 근이라고 할 때, 그랬을 때 이 오메가1부터 오메가 n까지를 다 곱한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이 좀 먼저 필요하냐면, 복수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 The method of finding, 이거는 이제 13번 문제에도 필요해서 그냥 한 번에 하는 겁니다. Finding the nth roots of z.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의 n승근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의 n승은 먹골이다 했을 때 z는 뭐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을 사실 푸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z n승은 뭐다 라고 했을 때 z는 무조건 최대 기껏해야 몇 개가 나와야 돼요? n개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n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었냐면, 이건 복소원의 초반에 나오죠. z n승이 만약에 w라면, 여기서 w는 어쨌든 얘도 복소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코사인 스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r2의 i 세타, 즉 극형식으로 복소수를 쓸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은 얘랑 똑같은 거죠. 오일러 포뮬라에 의해서 r과 세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극좌표에서. 이렇게 되면 z는 얘는 w의 n분의 1승이 될 거고, 그럼 n개가 나오겠죠. 기껏해야 최대 n개가 나오겠죠. n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n개가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z의 k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z1, z2, z3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z는 이라 써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좀 더 엄밀하게 zk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n승근 루트에 주어져 있는 이 w라는 복소수의 크기를 n승근 루트 한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z의 모듈러스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곱한 겁니까? 코사인의 공식에 의하면, 코사인의 n분의 세타 플러스 2k 파이 더하기 i 사인의, 좀 좁네요. i 사인의 n분의 세타 플러스 2k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공식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가 잠시 스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면은, 여기서 k 값은 0부터 n-1까지 이렇게 인덱스를 주겠습니다. 혹은 뭐 k는 1부터 n 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어쨌든 근의 개수는 n개여야 되니까, 기껏해야 n-most n개니까, n개를 넘을 수 없으니까 인덱스 n개를 이렇게 맞춰주는데, z의 개수가 n개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z0부터 zn-1 해도 이것도 n개고, 이렇게 해도 n개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인덱스는 뭐 어떻게 하든요. 그래서 이 k가 뭐 0부터 n-까지 혹은 1부터 n까지인 애들에 대해서 zk라는 것을, 그러니까 z의 그 n개의 그 복소수를 이런 식으로 이 별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었고, 저 별을 사실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었죠. rewrite,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도 있었냐면, 저 별을 n승분 루트의 r로 할 수 있었죠. 이제 오메가, 그러니까 저 w의 모듈러스를 이제 r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고, 그거에 코사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분의 2 세타 더하기 2k 파이 더하기 i 사인의 n분의 세타 플러스 2k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어요. n승분 루트 r에 얘는 오일러 포뮬라에서 2의 i의 n분의 세타 플러스 2k 파이 승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k는 0부터 n-1까지 혹은 뭐 1부터 n까지,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떤 조건이냐면 세타는
아규먼트, 캐피탈 아규먼트. 그러니까 W라는 저 복소수,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복소수의 주평각이 되고, 그리고 이 W의 크기, 그러니까 이 W라는 복소수의 크기는 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N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식의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Z N승은 뭐꼴이라는 저러한 방정식을 풀 때 N개의 Z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에 좀 중점을 맞췄냐면, 특히 만약에 ZN승이 1인 경우, 즉 W가 1인 경우, 이 우변의 W가 1인 경우고요. 그리고 어떻게 또 가정할 거냐면 오메가를 이렇게 가정할 겁니다. 코사인 n분의 2파이 더하기 i 사인의 n분의 2파이 이렇게 가정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오일러 포뮬러에서 2의 n분의 2파이 i승이 되죠. 이거 우리가 Z1이라고 하겠습니다. W를 오메가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러면 그때 오메가 제곱부터 오메가 n-1승 그리고 오메가 n승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지금 W 자리에 1이 들어간 거니까 n승에도 1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 1을 Z0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ZN승이 1인 케이스고 오메가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오메가 제곱부터 오메가 n승까지 오메가 n승은 1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n개의 근을 우린 뭐라 부르냐면 이걸 단위원의 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뭐라 불렸냐면 the nth roots of unity 단위원의 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네, 단위원의 근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위원을 n등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원을 이렇게 n등분을 해서 요 만나는 점, 그러니까 n등분을 이렇게 딱 해서 이 직선들과 만나는 요 점들을 근으로 갖는, 그러니까 이게 n개 있는 거죠. 요 점들이 이제 n개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을 이렇게 n등분해서 나누는 이러한 요 점들의 이 점들을 단위원의 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부터 오메가 n승까지를 단위원의 근이라고 부른다, n개를. 그래서 1인 경우 요 W가 이 W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W랑 얘 오메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W가 1인 케이스에 대해서 그 단위원을 n등분을 했을 때 오메가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오메가부터 오메가 n승까지를 단위원의 근 혹은 nth root of unity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또 게다가 Z0를 우리 1이라 정의하기로 했죠. 오메가 1승, 오메가 n승, 그리고 Z1을 오메가라고 정의하기로 했죠. 그래서 Z0부터 Zn-1까지 인덱스 그렇게 맞춰줬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쭉쭉 가서 어디까지 해? 오메가 n-1승까지인 거죠. 그런데 얘는 어쨌든 오메가는 1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인 거죠. 그래서 1-오메가 분의 1-오메가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초항이 1이니까 어차피 1 곱하기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돼? 오메가 n이 1이니까 0이죠. 0.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는 0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since 우리가 문제에 주어졌듯이 오메가 1부터 오메가 n까지 nth of, 그러니까 단위원의 근이기 때문에 nth root of unity이기 때문에 단위원의 근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오메가 k라고 우리가 이걸 정의하겠습니다. 오메가 k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 n분의 2k 파이 더하기 i에다가 i 사인의 n분의 2k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오메가 1부터 오메가 n이 단위원의 근이라 했기 때문에 그 단위원의 근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오일러 포뮬러에서 2의 i승의 n분의 2k 파이승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여기서 k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1부터 n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오메가 1부터 오메가 n까지를 다 곱한 것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1의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2의 n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2는 2의 n분의 4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3는 2의 n분의 6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파이, 2 곱하기 2파이, 2 곱하기 3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법칙에서 얘네들이 다 더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쓸 수 있냐면 얘는 다 2의 배수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2의 n분의 2파이의 i승을 이렇게 묶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2의 n분의 2파이 곱하기 2의 n분의 2파이 곱하기 2 곱하기 2의 n분의 3파이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얘는 2의 n분의 2파이로 묶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쭉쭉쭉 해서 n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건 얘는 이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계산하면 2의 n분의 2파이 승에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n분의 2파이 i 승에다가 여기에 얘를 계산하면 우리가 공식에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는 2 날라가고 n 날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2의 i 파이 승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의 i 파이 승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그거에 n 플러스 1승이니까 얘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먼저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홀수일 때 얘가 짝수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홀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 오메가 1부터 오메가 n을 다 곱한 값이더라 해서 최종적인 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번 문제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12번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12번 문제는 z가 1-i일 때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는 것이 12번의 문제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죠. 이거는 자, z, 즉 z가 1-i로 줬기 때문에 z의 실수부, 리얼 파트는 어떻게 돼요? 1이고 허수부, z의 이미지 파트라고 부르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순수한 계산이죠. 리얼 파트 z-i에다가 이미지 파트를 한 거에 2019승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1 플러스 i의 2019랑 같은 거죠.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잘 보시면 얘는 1 플러스 i를 극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r과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 r은 얘 모듈러스니까 뭐가 돼요? 루트 2가 되고 세타는 즉 주평각은 어떻게 되냐면 1,1에 대한 거니까 얘는 4분의 파이가 주평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2의 4분의 파이 i의 주평각만 쓰면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거에 2019승이 되고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다가 2k 파이를 붙여야 되겠지만 뭐 그건 그냥 평각은 생략하겠습니다. 스몰 아규먼트 말고 주평각만 써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얘는 루트 2의 2019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2의 4분의 2019 파이 i승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겠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얘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얘는 2의 2분의 1승의 2019승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루트 2 앞으로 빼내고 루트 2의 2018승으로 하면 얘가 2의 2분의 1승인데 그럼 얘는 2의 배수니까 약분이 되죠. 그럼 1009가 되겠죠. 2018을 2로 나누니까.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그냥 한 번에 2의 1009승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걸로 쓸 수 있고 여기에 2의 얘는 사실 뭐랑 같냐면 4분의 2019 파이 i라는 거는 얘를 일단 2019를 4로 나누게 되면 506에다가 나머지가 3인 거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506 파이 i에다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2의 4분의 3 파이 i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2의 파이 i는 아까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고 거기에 506승 하니까 짝수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2의 4분의 3 파이 i만 남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직교좌표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평각이 4분의 3 파이이고 크기가 루트 2인 거.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2의 1009승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그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평각이 4분의 3 파이 i이기 때문에 이렇게 4분의 3 파이 i 가고 남는 각이 4분의 파이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2점 1,1을 y축 대칭한 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걸 복소수로 표현하면.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답이 되겠죠.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뭐 얘가 답이에요. 얘가 답.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깔끔하게 쓸게요. 2의 1009승에 어떻게 쓸 거냐면 i-1 이렇게도 뭐 써도 되겠죠.
혹은 뭐 얘는 뭐 2의 천구승에다가 뭐 마이너스 붙이고 z 이렇게 써도 되고, 애초에 z가 1 마이너스 i니까요. 그러니까 뭐 얘를 뭐 굳이 재표현한다면 마이너스 2의 천구승에다가 z 곱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2의 천구승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로 곱한 거, 혹은 2의 천구승에다가 i에서 1 뺀 거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9승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럽게 나오죠. 좀 깔끔하지는 않죠. 뭐 i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i도 포함되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풀이 여기까지가 딱 끝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하고 싶어 합니다. 뭐냐면, 만일,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만일 2019승이 아니라 뭐 이 정도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나 잘 안 바꾸시는 분이지만 혹시나 리얼 Z에서 i의 이미지 Z를 한 것에 2024승을 만약에 문제 바꿔서 낸다면, 이거라면, 그러니까 2019승 대신에 2024승이라면 그럼 좀 답이 간단해져요. 그럼 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i의 2019 대신에 지금 2024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아까 말했듯이 극형식으로 쓰면 루트 2의 4분의 파이,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2k 파이 그냥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거 그냥 뺐어요. 그래서 그거에 2024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캐피탈 아규먼트 기준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024가 무려 짝수죠. 그러니까 2의 배수니까 얘는 2의 2분의 1승에다가 2024한 거니까 2의 1012승. 거기에다가 얘는 여기다 곱해주면 2의 4분의 파이 i에다 2024승 하면 2의 아까 말했듯이 506 파이 i승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2의 1012승이 되고, 얘는 어떻게 또 고칠 수 있어요? 2의 2파이 i에다가 253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의 1012가 답이 되더라. 2024로 바꾸면. 그래서 답이 굉장히 깔끔해진다. 그러니까 실수값이 나온다는 거죠. 얘는 실수값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해봤습니다. 12번 문제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3번으로 가죠. 13번은 필요한 개념이 요 n스 루츠를 찾는 거. 그러니까 n개의 z를 찾는 거. 네, 그러니까 zn승은 뭐 꼴, zn승은 w꼴을 z는 하고서 이제 z가 이제 n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 n개의 z를 찾는 방법을 우리가 앞에 썼죠. 이게 13번으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z를 찾아라. 그래서 얘는 결국 뭐랑 같은 얘기냐면, 양변에다 4제곱을 하게 되면 z4승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루트 3i랑 같다 라는 말과 똑같게 되는 거죠. 이걸 푸나 이걸 푸나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한번 풀어보죠. 이미 앞에서 개념을 했으니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푸냐, 일단 먼저 우리가 nth 루트 유니티를 푸는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let w라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루트 3i라고 둡니다. 그렇게 두게 되면 이 w라는 이 복소수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얘에 대한 아규먼트, 그러니까 캐피탈 아규먼트하고 크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보면, 복소수는 R2랑 i제곱씩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8 루트 3 이렇게 있고, 이 점에 찍히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소수를 그릴 수 있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복소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극형식으로 R세타로 나타나게 되면은 먼저 R에 대한 거는 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루트 64 더하기 192, 즉 얘를 더하면은 둘을 더하면 256이 되니까, 그래서 16의 제곱이라서 크기가 16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W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규먼트는 어떻게 되냐면, 아규먼트는 우리가 이 X축을 출발점으로 해서 얘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아니죠, 시계 방향으로 이 각도를 재는 거고, 그래서 이 각도는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나오겠죠. 왜냐면 얘가 60도, 즉 3분의 파이를 의미하니까. 왜냐면은 8, 얘가 8 루트 3이니까 1대 루트 3대 2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에서 얘가 60도가 되고, 그러면은 나머지 요 각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캐피탈 아규먼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각도는 원칙이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재지만, 여기서는 각도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W라는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즉 극좌표로 나타냈을 때는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X축에서 아래로 이렇게 각도를 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적어보면, 정리해서 W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 Z라는 것은 W의 4분의 1승이 되고,
그 얘기는 또 w의 그 크기 모듈러스는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8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그건 64 곱하기 3에서 192가 되겠죠. 얘는 루트 256이니까 16이 되고, 그리고 w의 캐피탈 아규먼트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Finding X 루트 디어럼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y n개의 복수수를 찾는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앞에서 1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그걸 ZK, 즉 Z0부터 Z3까지 총 4개의 Z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얘는 공식상 4승근 루트 16에다가 곱하기 2의 뭡니까?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2k 파이 이렇게 써질 거고, 이거의 i승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 값은 2의 4제곱을 4승근한 거니까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뭡니까? 4분의 마이너스가 아니죠. 2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2k 파이 i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k 값이 가질 수 있는 것은 0, 1, 2, 3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4개의 복소수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ZK라고 잡고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4승 루트 16에 곱하기 2의 2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2k 파이 i승, 얘가 이렇게 써져서 결론적으로 k 값은 0부터 3까지 혹은 1, 2, 3, 4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인덱스의 시작은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건 이제 4개를 구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개의 z값을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z0는 k에다가 0 집어넣은 거니까 2 곱하기 2에 뭐가 되냐면 k에다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i가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는 4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i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복소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z1은 무엇이냐면 2 곱하기 k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파이가 돼서 얘는 3분의 파이고 그걸 4로 나눠준 거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쵸. 네. 그렇게 2파이를 더한 거죠. 죄송합니다. 2파이를 더한 거죠. 2파이를 더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6이니까 3분의 4파이를 4분의 1을 1로 해준 다음에 여기다 i로 곱해준 거니까 3분의 파이가 되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2의 3분의 파이 i가 나오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세 번째 복소수 값은 2 곱하기 2에 어떻게 되냐면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4파이를 4로 나눈 거에다 i로 붙여주는 거고, 그럼 분자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2니까 3분의 10파이에다가 4분의 1 i를, 그러니까 4분의 1 i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6분의 5파이 i가 되겠죠. 6분의 5파이 i 이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k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즉 z3는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z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z3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6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6파이를 4로 나눈 다음에 i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18파이면은 3분의 16파이가 되는데 거기에 4분의 1 i로 곱해주니까 3분의 4파이 i가 나오겠죠. 그래서 2의 3분의 4파이 i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교수님은 빵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즉 오일러 포뮬라를 적용하게 되면 코사인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해서 하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은 어차피 우함수라 마이너스를 붙이든 안 붙이든 전혀 문제가 없고 얘는 그냥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2분의 1이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기하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i가 되면서 거기에 2를 곱한 거니까 정답은 루트 3 마이너스 i가 하나가 될 것이고, z0는 그 다음에 이제 z1의 경우에는 무엇이냐면은 2 곱하기 코사인 60 더하고 사인 60도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 더하기 i의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여기서 2를 곱해주는 거니까 1 더하기 루트 3 i가 될 것입니다. 이게 z1이 되겠죠. 그 다음에 z2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6분의 5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 대한 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계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를 양변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i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값이 될 것이고, 마지막 값은 2 곱하기 3분의 4 파이 i니까 각도의 위치가 지금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한 거니까 3, 4분면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뭡니까? 얼싸 않고니까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 다 음수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i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마지막 z값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음에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건. 자, 다음 이제 1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2의 z는 1 플러스 i를 만족하는 모든 z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세 줄이면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개념이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이와 관련된 개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어떤 방법이냐면 이러한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먼저 학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즉 2의 z는 a 플러스 ib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방법 어떻게 푸냐? 이걸 어떻게 푸냐? 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let z라는 거를 x 플러스 iy라 둡니다. 그러면 2의 z의 모듈러스는 2의 x승이 되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a 플러스 ib에 대한 모듈러스랑 똑같으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2의 z의 그냥 편각을 구해보면 얘는 a 플러스 그게 아니죠. 아니요. 2의 x 플러스 iy 승에 대한 아규먼트랑 똑같죠. 2의 z의 편각을 구한다는 건 얘의 편각을 구한다는 거고, 이 친구의 편각을.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얘는 y 플러스 2k 파이 꼴이 되겠죠. 그래서 k는 정수고요. 이게 그냥 편각이 될 겁니다. 이 복소수에 대한. 근데 그 말은 결론적으로 a 플러스 ib라는 이 복소수에 대한 편각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편각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딱 요 정도로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따라서 x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의 x승, 여기서 x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2의 x승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x는 뭐예요? 양변에 ln을 취하면 되겠죠. 그럼 ln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냐면 y는 캐피탈 아규먼트 a 플러스 ib,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거에 대한 복소수의 주편각에다가 뭐를 더한 거가 되냐면 2k 파이를 더한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y가 의미하는 게 지금 그냥 캐피탈 아규먼트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y가 의미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도였죠. 그러니까 이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편각, 그러니까 주편각이 편각 안에 주편각이 숨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얘는 편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값이 딱 한 개로 결정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애초에 편각도 유일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이 파이를 돌리니까. 왜냐면 이제 극좌표의 그런 표기상. 그래서 그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값이 주기성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주기성 때문에 딱 한 개가 아니죠. 이 y 값이. 그렇기 때문에 y는 주편각뿐만이 아니라 그 주편각에다가 2k 파이꼴을 더한 게 최종적인 y 값으로 써줘야 된다, 쓸 때. 그래서 그게 되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y가 캐피탈 아규먼트일 수도 있어요. k가 0일 때는 캐피탈 아규먼트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다 1을 집어넣은 이 파이를 더해도 어쨌든 각도는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극좌표성에서 같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주기성 때문에, 사인 코사인 때문에. 그래서 y를 캐피탈 아규먼트로만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 2k 파이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죠. 딱 세 줄이면 됩니다. 자, 풀어보면, 자, let z를 x 플러스 i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라는 것은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x는 ln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선 지금 a가 1이고 b도 1인 동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ab가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x라는 거는 ln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y 값은 뭐가 됩니까? 캐피탈 아규먼트 1 플러스 i도 되지만 정확하게 좀 더 넓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1 플러스 i의 평각이 되겠죠. 얘는 아까 1 플러스 i의 평각은 뭡니까? 얘는 좌표 평면에 대응을 시키면 얘는 1,1에 대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개로부터 즉 양의 방향으로 간 그 젠 각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래서 4분의 파이가 주평각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k 파이를 붙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평각, 그러니까 평각 자체는 하나가 아니니까. 그래서 k는 정수인 이러한 4분의 파이 더하기 2k 파이 꼴이 y로 써질 거고, 물론 2k 파이를 빼고 그냥 주평각이라 해도 그냥 4분의 파이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 말하는 겁니다. 다 그걸 에우르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x하고 y를 구했죠? 그럼 z는 x 플러스 iy니까 x에다가 ln 루트 2 더하기 i에다가 4분의 파이 더하기 2k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는 정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4번도 어렵지 않게 단 3줄이면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한 5, 6년째 한 교수가 계속 반복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끝나면 이제 모든 조시 문제에 대한 풀이가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는 뭐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역변환, 그러니까 레시프로컬이라고 말하는 이제 얘와 관련된 개념을 먼저 하겠습니다. 얘와 관련된 개념은 역변환,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역변환에 대한 이야기인데 reciprocal transformation.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혹은 더 인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역변환.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함수에서 선형변환이라는 것은 w는 az 플러스 b꼴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선형변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역변환, 그러니까 w는 z분의 1 이런 식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얘를 함수로 가졌을 때 어떠한 주어진 정의역이 있을 때 그 정의역을 이 맵을 거쳐서 보냈을 때 그 치역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무엇인가가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복수함수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매핑을 다 거쳤을 때 나오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에 대한 문제고 얘는 선형 변환이 아닌 이 역변환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변환을 줬을 때 이런 걸 이제 레시프로컬이라 말을 하고 한글로는 역변환이라고요. 그래서 그 역변환은 거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이냐면 증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w는 z분의 1이라는 이 선형 변환은 아니지만 이 역변환은, 이 reciprocal transformation은 결론적으로 주어져 있는 정의역이 만약에 서클이거나 혹은 직선, 그러니까 원이나 직선, 얘가 도메인으로 주어졌을 때, 정의역으로 주어졌을 때 얘를 이 변환을 거치면, 이 역변환을 거치면 원이 되거나 혹은 직선이 됩니다. 이건 그냥 받아들입시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respectively가 아니에요. 왜냐면 선형 변환의 경우에는 즉 w equal az 플러스 b꼴에 대해서는 얘는 원이면 반드시 원을 보내고 직선이면 반드시 직선을 보내는데 역변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변환은 respectively 하지 않고 원으로 갔을 때 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맵을 보냈을 때 치역이 그 이미지가 아니면 직선인데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는. 그래서 이 역변환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얘는 원으로 보내거나 원을 직선으로 보내기도 하고 혹은 직선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혹은 원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respectively가 아니에요. 각각을 다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이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방법은 뭐냐면 w equal z분의 1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그걸 사상을 전달시켰을 때 그 이미지가 뭐냐,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찾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15번 문제를 풀 때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뭔지를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방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let z는 x 플러스 iy라 두고, 그리고 w를 또 복소수니까 u 더하기 iv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w는 z분의 1이라는 것은, w가 z분의 1이라는 것은 z가 w분의 1이라는 거죠.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혹은 이 역변환에서는 확장된 복소수 체계를 따라서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도 숫자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복소수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을 하는 거냐면 뿔마 무한대까지를 숫자는 아니지만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상태지만 이거를 하나의 숫자 느낌으로 취급해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걸 확장된 복소수 체계라고 합니다. 근데 애초에 이걸 왜 정의를 해야 되냐면 애초에 분수함수, 그러니까 z 이퀄 w분의 1 혹은 w는 z분의 1, 이거 자체의 이 변환 자체가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돼버리면 0분의 1꼴이니까 한없이 커져버려요. 엄청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확장된 복소수 체계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얘가 뭐 0이 아니다라는 가정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데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확장된 복소수 체계를 애초에 C 무한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한대까지를 어떤 하나의 뭐 숫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건 아니지만 그러한 느낌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0일 때도 전혀 0이 아니다 이런 가정 자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z는 w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w는 아까 뭐였어요? u 플러스 i 부분의 1이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분자 분모를 우리가 속히 이제 켤레를 곱해가지고 u 마이너스 iv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계산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u제곱 플러스 v제곱 분모로 나올 것이고, 분자는 u 그리고 마이너스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vi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x 플러스 iy랑 같으니까 계수 비교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왜 이래? u 이게 되고, y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v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xy를 이렇게 uv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 찾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냐? 자, 문제를 이제 읽어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미지를 찾는 건데, 제가 그랬죠? 항상 주어져 있는 선형변환이나 역변환이 주어지면 그에 대한 이미지가 궁금한 거라고. 그래서 이미지는 뭐냐면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하프플레인입니다. 뭐냐면 하프플레인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반평면, 이 지금 정의역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리얼 파트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x축을 리얼 파트로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2분의 1이라 잡으면 이 부분이 반평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러한 선형 변환을 거치면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주어져 있는 정의역이 되고요.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한번 방금 이 방법까지 합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let z라는 것을 x 플러스 iy라 두고 w라는 것을 u 더하기 iv라 두면, 그러면 w는 z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z는 w분의 1이 될 거고, 그 얘기는 u 플러스 iv분의 1이고, 얘는 계산해주게 되면 아까도 했지만 u제곱분의 v제곱,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u 마이너스 i의 u제곱 플러스 v제곱분의 v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x 플러스 iy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리얼 z는 어떻게 됩니까? 리얼 z는 이 부분이 되겠죠. 즉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u가 될 것이고, 이 말은 결론적으로 u제곱 더하기 v제곱분의 u가 얘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uv에 대해서 나타내면 결론적으로 그 uv에 대한 식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맵으로 보낸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xy에서 시작해서 uv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uv에 대한 식으로, 그래서 u도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이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u가 2분의 u제곱 더하기 v제곱이 되고, 그 얘기는 2u가
u제곱 더하기 v제곱보단 크거나 같고, 즉 u가 2분의 u제곱 더하기 v제곱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얘는 이게 되고 계산해주면, 그러면 얘를 이제 이항하면 u제곱 마이너스 2u 더하기 v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얘를 여기다가 있다 없는 거를 시전해서 u제곱 마이너스 2u 플러스 1 더했다가 1 뺐다가 더하기 v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얘는 u 마이너스 1의 제곱되고 여기는 남아서 v제곱되고 1 넘기면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간단하게 완전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면 u-1의 제곱 더하기 v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u랑 v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건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경계를 포함하면서도 내부까지 들어간 이러한 원이 되겠죠. 즉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냐면 W라는 것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이 1,0인 그러한 원이 되는 거죠. 경계를 포함한. 그걸 우리가 디스크라고 이제 디스크 약자라고 해서 D라 쓰고 D1, 1에 있는 애가 되겠죠. W는. 애초에 이러한 부등식의 영역을 만족하기 때문에, 즉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1인 경계를 포함한 원이 됩니다.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이미지를 드디어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끝이 보입니다. 자, 이미지는 뭐냐면 이미지는 W-1의 모듈러스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이 결국 이 말인 거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답이 되고,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D1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방평면 리얼 Z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그 평면을 정역으로 줬을 때 그걸 W는 Z분의 1 역변화를 보내면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중심이 1,0의 반지름이 1인 경계를 포함한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1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이 되면서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럼 요약을 해보면 이겁니다. 리얼 Z가 2분의 1보다 큰 이러한 영역이, 이게 이제 주어진 영역이죠. 얘가 주어진 정의역일 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W = Z분의 1을 거치면,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면 이 맵을 거치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치역의 그런 걸 그려봤을 때 얘는 D11인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복소수 문제를 전부 다 풀었고요. 이제 졸시 문제를 다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 중에 14번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면, 아까 그 Y 부분에서 분명히 Y가 아니 아규먼트 Z에 아규먼트 A 플러스 IB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질문이 분명 또 나올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얘는 애초에 Y라는 것 자체가 각도이기 때문에 주기성 때문에 값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캐피탈 아규먼트도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돼요.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고요. 주기성 때문에 애초에 편각의 정의에 의해서 애초에 EK파이가 플러스로 붙는 거죠. 그래서 Y 값이 하나가 아니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